불황에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막대한 여윳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가들은 사정이 다른 모양입니다. 자산 대부분을 현금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에 넣어두면서 재원은 다른 곳에서 끌어오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먼저 유주환 기자가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금들의 투자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 관광 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수입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정부 출연금과 카지노 사업자들의 납부금이 주된 재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자산이 1,09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꽤 큰데 최근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감소와 카지노 사업장 휴업 등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산을 잘 굴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산의 95%가 1년 미만 현금성 단기 자산으로 운용된 결과 수익률이 연간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난 기금평가 때 나타났습니다. 역시 문체부 산하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55억 원의 자산을 단기 자산 외에도 채권과 주식, 대체 투자 등으로 골고루 분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환산 1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기재부가 관리하는 66개 국내 기금들의 운용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58%를 현금과 유동자금으로 두고 있고 확정금리 상품과 국내 채권 자산의 25.5%를 굴리며 국내 주식에는 자산의 2.5%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기금운용 조직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외부 위탁운용 제도를 통해 증권사나 운용사에 맡기는 고용보험과 주택도시기금 등을 제외한 약 360조 원의 기금들이 고수익 자산 투자는 거의 포기한 채 쥐꼬리만한 이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걸 잘 운영한다고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없고, 반면에 손실이 났을 때는 책임 이슈가 발생을 하거든요. 당연히 위험을 택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대리인 문제를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은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투자자산 다변화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자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체 수입을 늘린다면 국고 지원을 줄이면서도 기금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지난 2008년까지는 해외와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 한때 적극적인 자산 운용에 나선 적도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 손실을 본 이후부턴 자산 대부분을 현금으로 쌓아두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익 자산에 자산의 일부 투자를 지속하되 운용체계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 수익률과 안전성을 모두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이들 기금이 증시 참여를 늘릴 경우 자연스럽게 증시 기반도 넓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이처럼 잠자고 있는 공적 기금 규모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런 공백을 대학을 위시한 사적 기금이 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이어서 방소 기자입니다. 36조 원 넘는 자금을 굴리고 있는 예일대 기금. 최근 20년간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미국 주식시장보다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데이비드 스웬슨 최고 투자 책임자의 공이 큽니다.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 회사에서 일하다 지난 1985년 예일대 기금 운용을 맡은 그는 소위 예일 모델 전략으로 기금 규모를 30배 넘게 불렸습니다. 주식 비중을 늘리고 원자재, 이머징 마켓,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5개에서 6개 투자처에 자산을 배분해 수익이 나면 비중을 줄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운용이 그 비결입니다. 자본시장에 자금을 투입해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높은 수익을 거둬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셈. 등록금 동결이 지속되고 기부금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국내 대학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선순환 구조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약 10조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대학기금의 50% 내에서만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투자가 가능한 데다 그마저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규모가 큰 대학은 사정이 나은 편. 현재 1조 원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항공대의 경우 운용사 위탁 운용을 통해 예금이나 채권 투자에 그치지 않고 주식이나 대체 투자 등을 통한 중위험, 중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 관계자에 따르면 주식에서는 배당으로만 연 2%에서 4%, 대체 투자에서는 연 5에서 6%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금을 들여 데이비드 스웬슨 같은 전문가를 고용하기에는 세간의 눈치가 보일 뿐더러 주머니의 여유는 더더욱 없는 국내 대학에서 포항공대 같은 성과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내 대형 사립대학 일부를 제외하면 기금운용 관련 조직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이제야 운용사에 조금씩 자금을 맡기는 학교들이 생겨났지만 그마저도 보수적인 투자 지침과 낮은 보수 탓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전언입니다. 하려고 하는 기금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어요. 가격 경쟁을 유도를 해서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는 방식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제 그 하이 퀄리티를 보장하기는 힘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아예 대학들의 기금을 모아 대규모 풀을 만들어 전문적인 운용사에 맡기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현재로선 중소형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출범한 민간 연기금 투자풀에 대학기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 참여 대학에는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